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는 장면은 화려한 성공보다도 잘 풀지 못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더 나아졌을 순간, 잠깐의 자존심만 내려놓았어도 편해졌을 순간,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침묵으로 버텼던 날들. 그런 기억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에서 한결같이 인간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 한 조각이라고. 리어 왕이 자식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도, 햄릿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열었던 것도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오해를 풀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했고, 상처받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거리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장면들이 남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차갑게 말했던 날,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 참고 기다렸던 시간들. 그 침묵 속에서 자존심은 점점 커지고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벽을 세우고, 서운하면 마음을 닫고, 자존심이 상하면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큰 피로를 줍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보여주는 인물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그때 내가 먼저 다가갔더라면.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비극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진다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안에 오래 머물던 불편함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입니다.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는 용기보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더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자존심으로 버티다 보면 마음에는 작은 응어리가 생기고,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만 마음을 열면 놀랄 만큼 쉽게 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대가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바로 이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직장의 책임, 사회적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대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은 느슨해지고, 조금은 부드러워져도 괜찮은 때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정리이고, 때로는 솔직한 한마디가 위로이고, 때로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모두 우리가 오늘 겪는 감정의 한쪽을 보여줍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 서운하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기회를 놓치는 마음. 이러한 감정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이 달라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굳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상처에도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삶을 오래 살아오며 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자존심은 당신을 지켜주는 대신 때로는 당신이 누려야 할 평안을 가로막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건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잃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무게를 덜고 내일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 후반전은 이런 작은 결정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의 벽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경고가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많은 장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되었지만 설명할 수 없던 감정들, 미처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따뜻함. 그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해서 새 장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거대한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을 사소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때 마음을 열지 못해 결국 오랫동안 풀지 못한 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 위에 자존심이 얹히면 마음은 금세 굳어지고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사실은 두려우면서도 침묵했고, 사실은 마음이 끌리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단순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당신도 많은 관계 속에서 그런 순간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었어도 괜찮았을 상황들, 상대의 말에 상처받아 조용히 마음을 닫은 날들, 나도 모르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와 괜히 더 차갑게 굴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은 그 당시에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주는 선물은 바로 이 자각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바로잡기 어려웠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속 서운함이 오래가는 이유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나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괜히 더 크게 번질 것 같고 상대가 먼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솔직해지면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감정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 위에 두꺼운 막을 씌워 더 오래 남기게 만듭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폭력일 수 있고 해결을 미루는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 인물들은 모두 이 침묵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굳이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젊은 날에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잃게 하고, 감정을 왜곡하게 하고,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이런 부담을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말해도 되고, 두렵다고 솔직히 털어놓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이해하게 되고 오래전 서운함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큰 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단단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이해심 있는 사람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마음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상처로 굳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오해를 풀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친밀함은 아니더라도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을 주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마음이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전의 인생에서는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왜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상처받았을까? 나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마음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겪으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더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침묵을 깨는 것이고,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고,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이런 내 마음의 선택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보여주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모든 비극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 당신도 지금부터의 인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나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많은 장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반전의 삶은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조용한 의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편안해지고 삶은 더 큰 여유를 품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력이 생기고 마음도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의 후반전 인생은 충분히 새로운 장면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오며 당신은 많은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그 장면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상처라기보다 미처 풀지 못해 아쉬운 관계일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 버린 상황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풀려 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들도 이 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척했고, 두려우면서도 담담한 척했고, 마음을 묻고 싶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갇혀 스스로 인생을 무거운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그 모든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상처를 품지 않도록 내 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이미 멀어진 관계도 있고 되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으며 더 이상 맞지 않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먼저 바뀌어야 관계가 달라진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생의 후반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는 이제 무엇을 놓아도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애쓰던 자존심도,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설명되지 않는 서운함도 모두 마음이 원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만큼의 시간을 살아냈고 그만큼의 깊이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 날처럼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편안함, 부드러움, 그리고 진심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극은 결국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작은 오해도 파국이 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큰 상처도 길을 찾는다는 사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면 마음은 불안정해지고 평안을 지키는데 에너지를 쓰면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후반전의 삶은 후자를 선택할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을 다시 쓰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은 완전히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마음을 버티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작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예전보다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얻는 지혜이고 셰익스피어가 평생 이야기하고자 했던 인간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마음? 예전처럼 완벽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도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눌려있던 감정이 풀리고 오래 묵은 오해가 사라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모든 면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삶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대신 부드럽게 하고 버티는 대신 흘려보내고 감추는 대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후반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당신에게 새로운 평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낮췄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우위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오래전에 남긴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향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지금 당신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평온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원하는 언어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향하십시오.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만들 길입니다.